혹시 나를 졸로 보냐? 이런 말 써보거나 들어본 적 있으시죠? 우리가 정말 무심코 쓰는 이 말, 그리고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이에요. 사실은 2000년의 역사와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다면 어떠세요?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장입니다. 까마귀들의 무리라고요? 이 단어의 핵심 미스터리는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. 왜 하필 까마귀일까요? 지금부터 그 단서를 찾아보죠. 네, 바로 이 말에 나오는 졸이라는 글자.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오합지졸의 마지막 글자고요.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열쇠입니다. 네, 오합지졸. 이걸 그대로 풀어보면요. 까마귀 떼처럼 그냥 모여있는 병사들이라는 뜻이죠. 그러니까 규율도 없고 리더도 없이 막 우왕좌왕하는 무리를 비하할 때 쓰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에요.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해지는 거죠. 세상에 그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왜 하필 까마귀일까요? 대체 왜 까마귀가 이렇게 쓸모없고 혼란스러운 무리의 상징이 됐을까요?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 단어를 한 글자씩 해부해 보겠습니다. 두 번째 장, 네 글자에 담긴 네 개의 이야기. 자, 이 사자성어를 한 글자씩 뜯어보면요. 그 안에 숨겨진 단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자, 오합지졸. 까마귀가 모인 병사들이라는 뜻. 이건 간단하죠? 하지만 진짜 재밌는 이야기는요. 이 글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양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. 특히 첫 글자인 까마귀 오와 마지막 글자인 군사졸, 이 두 글자를 잘 보셔야 해요. 먼저 까마귀 오자를 한번 보세요. 새 조랑 정말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? 근데 딱 하나,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. 바로 눈을 나타내는 가로획이 하나 없다는 거예요. 왜일까요? 옛날 사람들이 보니까 까마귀가 온몸이 너무 새까매서 눈이 잘 안 보였던 거죠. 그래서 말 그대로 눈이 보이지 않는 새라고 표현한 겁니다. 와, 정말 기가 막힌 관찰력 아닌가요? 자, 이번엔 군사 졸자의 정말 드라마틱한 변신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. 이 글자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? 놀랍게도 그냥 병사 옷에 있던 자잘한 무늬였대요. 이 뭔가 부서진 듯한 무늬의 모습에서 큰 집단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개인,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계급의 병사라는 뜻이 생겨난 거죠. 그리고 전쟁터에서 가장 먼저, 가장 쉽게 죽는 게 바로 이 병사들이었잖아요. 그래서 마침내 끝나다, 심지어 죽다라는 의미까지 갖게 된 겁니다. 옷의 무늬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 한 글자에 담겨 있는 거죠. 세 번째 장, 한장군의 유명한 독설입니다. 자, 이제 이 글자들이 어떻게 딱 하나로 합쳐져서 역사에 기록됐는지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시간은 약 2000년 전 아주 혼란스러웠던 중국 후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왕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황제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세력을 막 키우니까 모두가 그 편에 서려고 했죠. 심지어 나중에 광무제를 도와서 천하를 통일하는 명장, 경험의 부하들마저 장군님, 우리도 배신하고 저쪽으로 갑시다 라고 설득하는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. 바로 그 순간 경험 장군이 흔들리는 부하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. 저 오합시중, 저 까마귀 떼 같은 놈들을 치는 건 썩은 나무를 꺾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야. 바로 이 한마디가 역사에 기록되면서 오합지중, 그리고 훗날 우리가 쓰는 오합지졸이라는 단어가 탄생합니다. 와, 한 장군의 이 강력한 독설 한마디가 까마귀에게 무질서한 무리라는 오명을 완전히 씌워버린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죠.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. 이 사자성어의 가장 기본 전제, 그러니까 까마귀는 무질서하고 형편없다는 이 생각 자체가 사실은 틀렸다면 어떨까요? 지금부터 까마귀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. 실제 까마귀의 모습은요, 우리의 편견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. 이 친구들 굉장히 지능적이고 또 사회적인 동물이에요. 독수리 같은 엄청난 맹금류가 나타나면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맹렬하게 싸웁니다. 심지어 다른 종인 까치하고도 협력해서 적을 같이 몰아낸다니까요. 이건 오합지졸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전략적인 연합군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?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, 바로 우리 역사 속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까마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. 그게 바로 삼조고입니다. 오합지졸의 까마귀가 그냥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이라면 이 삼조고는 태양과 권력의 상징인 아주 신성한 존재였습니다.
옛날 고구려 사람들한테 까마귀는 모욕의 대상이 아니었어요. 그들은 스스로를 태양신의 후예라고 믿었거든요. 그리고 그 태양의 중심에 사는 신성한 사자가 바로 이 세 발 달린 까마귀, 삼조고라고 생각했던 겁니다. 삼조고는 그냥 새가 아니었던 거죠. 고구려의 자부심이자 하늘의 권능, 바로 그 자체였던 겁니다. 자, 마지막 장입니다. 단어가 현실에 앞지를 때.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신성한 새였던 까마귀가 어떻게 무질서의 상징이 된 걸까요? 어떻게 2000년 전 그 욕 한마디가 그보다 훨씬 오래된 신화를 이겨버린 걸까요? 이 인식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. 고대 고구려에서는 까마귀는 신성함의 정점이었습니다. 그런데 유독 현대 한국에서만 이 오합지졸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까마귀가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로 추락해버린 겁니다. 같은 동물을 두고 시대와 문화에 따라 인식이 이렇게나 극과 극으로 갈리는 거죠.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. 까마귀의 실제 습성과도 그리고 우리의 신성한 전통과도 전혀 상관없이 2000년 전 한 장군이 내뱉은 그 강력한 모욕 하나가 오늘날 우리의 언어와 인식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 것이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우리가 지금 매일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는요, 이렇게 본래의 의미나 고대의 이야기를 배신한 채 쓰이고 있는 말이 또 얼마나 많을까요? 우리가 쓰는 말의 무게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문제입니다.